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9시 53분이네요. 예. 자, 연구소에 있는데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사실 이 종목을 다뤄야 되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뭐 문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사연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신라젠이 2016년도에 치과의사 출신들이 모여서 어떤 실험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정도.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말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정우성 씨를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매니저 한다 이겁니다. 한 요 정도의 실험을 해주는 기업이었는데 팩사백이라고 하는 업체를 300억을 주고 사와버립니다. 여기 어떤 캐피탈사를 하나 끼고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총이 6천억 정도 됩니다. 거의 10조 원 가까운 주가 흐름을 보였었죠. 결국은 사기극이었죠. 근데 다시 팩사백이라는 이유를 시장에서 나오면서 이게 다시 상대 비교 업체가 특별히 없지만 1000배 정도 놀라운 확률을 보이고 있다. 자, 뭔 뜻이냐면 이겁니다. 항암 임상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좀 어려워요. 단어 자체가. 자, 이겁니다. 바이러스가 있죠. 이 바이러스를 암에다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멸하더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단순原理로 뭐 정맥에 투여하게 되면 효과가 전달이 빨라지게 되고 암이 빨리 사멸되더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웃긴 게 뭐냐면 딱 하나 있습니다. 인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몸은 어떻게 하죠? 저항을 하죠. 이 저항 단계를 우리가 가장 풀 수 없는 숙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논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바이러스를 집어넣게 되면 암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외부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부에 있는 저항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부딪히게 되면 잘못하면 큰 부작용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신라젠을 다루는 팩사팩 요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다룰 때 가장 권위 있는 데가 어디라고 봅니까? FDA죠. 왜 그럴까요? 이 3상에 대한 승인이 일어나게 되면 호주부터 시작해서 유럽, 한국까지 모두 상용화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국내에서 임상을 3상 통과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또는 일본 또는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 임상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다시 미국에서는 새로운 임상을 진행해야 되는 게 바로 바이오의 규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가 나와서 거래 정지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사기극으로 판명이 났다가 사실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끄집어내 보시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슬펐고 이것 때문에 가정 불화까지 있으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생겼습니다. 기업의 내용은 좀 차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좀 꼬이죠. 좀 앞뒤 없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라젠이란 업체가 지금 오를 수 있는 환경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어떠한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쵸? 시장의 분위기나 산업의 분위기나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재료가 먹히질 않습니다. 근데 왜 먹히기 시작했을까요? 결론 하나죠. 뭘까요? 제롬 파월이죠. 미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총재 정도 되는 사람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동결을 할 것인가 여기에 타깃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최소한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게 나오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말도 없는 얘기 하고 있어요. 하실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차피 미국의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시죠? 근데 금리를 올려요. 전 세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바이오 기업의 단점이 뭡니까?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 빌려달라고 해서 항상 이 유상증자의 어떤 예,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잖아요. 자, 1번. 그런데 반대로 은행에서 차입을 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금리가 올라가네요. 내가 보유한 건물 또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고금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기 손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 그러면 적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누적되게 되죠. 이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적자를 다시 또 유상증자로 여러분들이 돈 내라라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고, 이 바이오 기업은 보통 한 건의 기술 이전이 끝나게 되면 대략적으로 10년에서 50년 동안은 먹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확률 자체가 어떻게 된다? 네, 맞아요. 한 0.3%밖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실패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신라젠이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유는 원래 있었던 이유이지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아니다. 뭐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 이분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자임에도 맞고요. 신라젠이 항암제에 대한 부분에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분은 어떤 식의 이 논문을 발표했었냐면요. 이게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글로벌적인 흐름을 쫓아서 가는 게 맞지 않냐. 지금처럼의 어떤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에 대한 두 갈래 길만 가지 말고 다른 어떤 바이러스성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냐. 이 논리로 여기에 지금 연구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떠한 흐름이 그냥 움직였거니 아닙니다. 바로 한 가지의 이슈가 있죠. 뭘까요? 맞아요. 어떠한 이 동결, 금리 동결이나 환경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신라젠 지금 주주 중에 문제가 됐었던 문흥산 씨 있죠.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5%대. 이게 지금 매각건이 지금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현재 이 지분을 명동사채 시장에서 일단 일부분이 진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폭과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 변동폭이 확대될 겁니다. 만일에 그 지분을 담보로 했던 물량들이 일정 부분 쏟아지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돼서 분명히 영업 환경이 좋아지게 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부분은 높아졌다 이겁니다. 획사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게 아닙니다. 데이터만 보면 돼요. 다만 이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자,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구독이라고서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내드릴 텐데요. 요 부분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을 그날만큼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였고요. 아마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제가 검색이 될 겁니다. 1000억을 운영했었고 코로나 때 6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던 펀드 매니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큰 판의 시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접근해야지 그냥 단순히 신라젠은 움직이는구나. 팩사백 이슈는 괜히 나갈게요. 아니요. 시장은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옵션 만기기도 했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심미도 잡아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설마요. 자, 오늘 HLB라는 종목을 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표적항암제를 다루고 있죠. 3상 결과물을 지금 FDA로부터 이제 나올 거고요. 올해 중요한 건 이때 올랐던 이유는 뭐다? 바로 금리 동결 과정을 통해서 HLB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겠습니다 이슈를 여기서 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부터도 이야기 나왔을 땐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한다고 해도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은 뭡니까? 주변의 분위기라는 거죠. 이 주변의 시세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는 어떠한 이슈들 간에 악재도 호재로 바꿔버리고 호재도 악재로 바꿔버리는 이게 바로 논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주식 투자의 룰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런 룰에 대해서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신라젠 자료에 대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약간만 민감한 사항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님들 잘 되시길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를 알고 시장을 접근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투자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종목을 다루긴 합니다만, 종목을 다루기보다는 시장, 산업, 업종, 큰 판에서 탑다운이라고 하죠. 제가 15년 동안에 스타펀드 매니저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는 이 위에서 아래를 보는 탑다운 거시적인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은가? 산업의 사이클은 형성되어 있는가? 바이오 시장의 산업은 형성되어 있는가? 그때 바이오 종목을 찾았고요. 업종과 그 다음 종목을 찾았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위를 보죠. 종목을 찾고 승부를 내버리고 하죠. 그러다가 시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땐 계좌를 꺼버리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방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제 직통폰입니다. 상단에 나 있는 010-4822-8706으로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독자분들 보니까요. 거의 연령대가 제가 53입니다만 제 또래이거나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힘든 과정을 겪었어. 근데 그 부분을 반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겪으셨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모든 풍지 이런 힘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 교수였습니다.